안녕하세요. 5월 27일 저희 수업, 시스템 생물학 수업 13주차인가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죠?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는 저희 보강주간이라서 수업을 안 했죠. 수업을 안 해서 뭐 많이 아쉬우셨을 텐데 2주나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약간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수업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진행이 더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녹화한 거 보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론 내용이랑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 연결해가지고 조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한 2시간 정도 저희 숙련된 조교 선생님이 그 갤럭시를 이용을 해서 오늘 RNA 시퀀싱, 트랜스크립톰이죠. 트랜스크립톰 분석을 하는 거를 올려 주셨으니까 그거를 보고 실습을 하시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네, 그 DSLE 여기 써드릴게요. DSLE at us.ac.kr 이 아이디로 네, 그 실습하신 히스토리를 쉐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리고 뭐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셔야죠. 2시부터 저희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출석 코드 129D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홀지놈 지금 지난 시간에 실습을 했던 게 지놈 시퀀싱이었죠, 그죠?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RNA 바이러스긴 한데 그 RNA 이상의 전체 시퀀스를 이제 다 읽어드려가지고 저희 시퀀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놈 시퀀싱이나 뭐 전체 전장 유전체 시퀀싱 이런 것들을 하면은 결국에는 베리언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그 수행을 하는 실험이에요, 그죠? 뭐 RNA 시퀀싱은 뭐 익스프레션도 보고 그리고 RNA 이상에 있는 뭐 베리언트들이나 돌연변이나 이런 거를 찾는 목적이긴 한데 어쨌든 DNA 시퀀싱의 기본적인 목적은 베리언트나 뮤테이션을 찾는 겁니다. 뭐 저번에 뭐 그런 베리언트와 뮤테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베리언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들을 베리언트라고 하고요. 사람들 간에 가지고 있는 차이를 베리언트라고 하고 그리고 뭐 뮤테이션은 이제 사람이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제대로 레플리케이션이 안 되면서 망가졌다는 표현도 좀 그렇죠. 변화가 생긴 거 그런 걸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퀀싱을 했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베리언트들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도 하죠. 하나의 베이스가 변화가 된 거예요. 바뀌게 된 거고, 그리고 딜리션, 잘려 나간 거죠. 이만큼 있던 게 딜리션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인서션, 이 자리에 없던 시퀀스가 생기면 인서션이고, 텐덤 듀플리케이션, 텐덤, 텐덤이 그 뭐 그냥 단순하게 듀플리케이션이 있다. 단순 반복이죠. 단순 반복 서열입니다. 단순하게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텐덤 듀플리케이션이다. 텐덤이 뜻이 연속으로 나오는 걸 텐덤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스퍼스드 듀플리케이션은 두 개가 있는데 떨어져서 나오면 인터스퍼스드 듀플리케이션이죠. 인버전은 특정 자리가 뒤집혀 있으면 시퀀스가 인버전이라고 그러고요. 트랜스로케이션은 자리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카피 넘버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개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개로 생기게 되는 걸 카피 넘버 베리언트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이 안에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들이 개수가 늘어나면서 뭐 발현 양도 늘어날 수 있고 펑셔널하게 영향을 줄 수 있죠. 모든 것들이 기능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기서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책 같은 데 보면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 뭐 이런 말도 많이 쓰죠. SNP, SNP
표현도 쓰고 SNV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죠? 폴리모피즘, 다양성이죠. 한국말로 하면. 베리언트는 변이죠. 그래서 그 두 텀은 사실 기본적으로 컨셉은 똑같은 건데요.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1000명 있거나 뭐 10,000명 있다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한 명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그 베리언트라고 합니다. 근데 1% 이상에서 존재를 하는 이런 그 베리언트를 SNP 폴리모피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양성 가리이다 또는 뭐 차이가 있어요. 뭐 사실 그냥 개념적인 거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지 간에 저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분석을 할 때는요. SNV에 그 초점을 맞추고요. SNV는 퍼센티지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게 있어도 SNV라고 하고 1% 이상을 SNP라고 하니까 SNP가 SNV 안에 켜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SNP, SNV 이런 것들 결국엔 포인트 뮤테이션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죠? 언젠가 뮤테이션이 생겼는데 그것들이 후대에 전해지면 이제 SN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뮤테이션의 종류에는 크게 트랜지션과 트랜스버전이 있습니다. DNA는 4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A, C, G, T입니다.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민입니다. 근데 아데닌과 구아닌은 퓨린이고요. 사이토신과 사이민은 피라미딘입니다. 이런 거 뭐 굉장히 기본적인 생물학이죠, 그죠? 이건 생물학적인 지식인데, 요 퓨린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퓨린들끼리는 또 화학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분자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피라미딘도 자기들끼리 분자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뮤테이션이 생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고요. 퓨린 사이에서 뮤테이션이 뭐 A에서 G로 변했거나 G에서 A로 변했으면은 그런 거는 트랜지션 전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퓨린에서 피라미딘으로 변했거나 피라미딘에서 퓨린으로 갔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카테고리 쪽으로 교체가 되면은 그런 거를 전환, 트랜스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끼리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전이가 전환보다 약 10배 더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신기할 정도로 실제 저희가 뮤테이션을 공부를 하려 그러면 같은 사람 몸 안에 있는 거에서 그 연구를 해야겠죠. 제 몸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안 가지고 있는데 뭐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변이들은 뮤테이션일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거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이제 암 유전체 분석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상 세포를 떼고 그리고 암 세포를 떼서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을 떼서 둘 다 지놈 시퀀싱을 한 다음에 두 개 간의 베리언트의 차이를 보면서 정상 세포에서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암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암이 발생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야. 라고 뭐 분석이 들어가곤 합니다. 뭐 아무튼 근데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트랜지션이 트랜스버전보다 10배 많더라라는 거죠. 녹화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이와 전환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기능적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뭐 뮤테이션이 없을 때 이렇다고 하면은 포인트 뮤테이션이 생기면서 크게는 뭐 이것들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말고도 또 내용들이 꽤 있긴 한데요. 크게는 사일런트 뮤테이션, 넌센스 뮤테이션, 미센스 뮤테이션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미센스에서도 컨저버티브, 넌 컨저버티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일런트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적으로 봤을 때 단백질 레벨에서 크게 영향이 없는 겁니다. TTC라는 DNA 시퀀스가 TTT로 바뀌었을 때 mRNA는 AH에서 AAA로 바뀌는데 둘 다 코돈이 라이신을 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생산되는 단백질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죠. 그리고 넌센스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TTC가 ATC로 바뀌게 되면은 얘는 스탑 코돈입니다. 여러분들 뭐
뭐 생물학에서 일반 생명과학, 일반 생물학 이런 데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 코돈들이 여러 가지를 mRNA에서 단백질을 코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서 트랜슬레이션이 멈춰라, 여기서 트랜슬레이션이 시작되라, 뭐 이런 것들 다 코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 그런 식으로 스탑 코돈이 생겨버리면은 단백질이 생기다가 거기서 끊기겠죠. 이게 넌센스 뮤테이션. 아니면은 스타트 코돈이 없어져도 뭐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안 생길 수 있겠죠. 그건 아예 안 생기거나 뭐 한쪽 얼릴이 두 개 있는데 한쪽 얼릴만 생기면은 뭐 발현량이 줄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미스센스 뮤테이션이 그러니까 단백질을 다른 단백질로 바꿔버리는 게 미스센스 뮤테이션입니다. 그 안에서 여기 TTC가 TCC로 바뀌면서 mRNA AAG가 AGG로 바뀌고 아르지닌으로 바뀔 수 있고요. 아니면은 TGC로 바뀌면서 ACG로 되고 트레오닌으로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을 하는 다른 코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컨저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존이죠. 보존되는 건데 그 라이신이랑 알지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베이직한 아미노 액시드이기 때문에 그 기능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폴라한 요 아미노 액시드로 바뀔 때보다는 덜 영향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얘는 컨저버티브하고 얘는 더 영향이 크다, 넌 컨저버티브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을 뭐 길게 써놨는데요. 사일런트 뮤테이션, 침묵 돌연변이는 아미노 서열의 변화가 없다. 아미노산 서열의 변화가 없다. 단백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돌연변이에 의해 염기가 하나 바뀌었으나 암호화하는 아미노산은 그대로인 경우를 의미하며 동의 치환이라고도 한다. 침묵 돌연변이는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돌연변이가 없는 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돌연변이 이전과 이후 코돈이 같은 아미노산을 암호화함으로 동의적 변화라고도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총 64개의 코돈이 한 20개의 아미노산과 동결 코돈만을 암호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라진 코돈이 단백질 발현량에는 차이를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특정 엑손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다른 굉장히 멀리 떨어진 다른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뭐 distant regulatory region, 뭐 enhancer 뭐 이런 걸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미스센스 뮤테이션, 미스센스 돌연변이는 기존과는 다른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 아미노산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미스센스 뮤테이션에서 코돈을 바꾸어 다른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러한 변화를 의미가 바뀐다는 뜻에서 비동의, non-synonymous 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존적 돌연변이는 컨저버티브 뮤테이션은 아미노산을 바꾸지만 그 성질은 유지한다. 뭐 앞에 보셨던 뭐 베이직하냐, 폴라하냐, 엑시딕하냐 뭐 이런 것들이죠. 때로는 하나의 아미노산 변화가 생물에 전체적으로 해롭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그 기능이 변하기 전에 한두 개 정도의 점돌연변이가 있다. 포인트 뮤테이션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포인트 뮤테이션이 쌓이다가 단백질이 뻥 하고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non-conservative 뮤테이션은 와일드 타입에 있는 아미노산을 다른 성질을 띠는 아미노산으로 바꾼다. 그 와일드 타입이라는 건 뭐 보통 대부분 가지고 있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뮤테이션이 생기면서 다른 걸로 바뀌면은 와일드 타입이 아닌 거죠. 돌연변이가 일어난 단백질은 기능을 잃어 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걸 뭐 loss of function mutation이라고 합니다. 기능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특정 기능을 하는 뭐 엔자임으로서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 있었는데 뮤테이션 때문에 얘가 더 이상 그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되면 loss of function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데 베타헤모글로빈 유전자에서 점돌연변이가 한 번 일어나 GAG 코돈이 GUG로 바뀌고 이에 따라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면 발병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 단백질이 새로운 기능을 얻거나 활성화될 수도 있다. 뭐 새로운 기능을 생기는 건 앞에 loss of function은 기능을 잃는 거고 gain of function입니다. 새로운 기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라프 유전자에서
돌연변이로인해 발린이 글루타믹 액시드로 글루탐산으로 바뀌면 라프 단백질이 활성화되는데 이는 암세포에서 증식 신호의 무제한 발생을 유도를 한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세포들이 끝도 없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종양 뭐 이렇게 뭐 폭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이상으로 살펴본 두 예시에서는 모두 미센스 돌연변이 중 비보존적 돌연변이에 속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센스 뮤테이션이고, 그럼 넌센스 뮤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뮤테이션에는 스탑 게인과 스타트 로스가 있다. 앞에 했던 얘기죠. 스탑 게인은 뭐 스탑이 안 생겨야 되는 데서 스탑이 생겨버리는 거고, 스타트 로스는 스타트가 돼야 되는 데서 스타트가 안 돼버리면 뭐 단백질 없어지겠다. 스탑 게인은 너무 이른 지점에 동결 코돈이 만들어져서 번역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돌연변이이다. 이러한 번역 중단으로 비정상적으로 짧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쭉 트랜슬레이션이 생기다가 특정 원래 스탑돼야 되는 자리까지 못 가고 그 전에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더 짧은 단백질이 생기겠죠. 사라진 아미노산의 개수가 단백질의 기능과 정상 작동 여부를 결정을 한다. 뭐 짧아져도 기능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넌센스 뮤테이션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 끝에 있는 거 이게 좀 요거를 위로 올리죠. 네. 그래서 뭐 스타트 로스는 요거 스타트 로스 같은 경우에도 넌센스 뮤테이션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스타트가 안 되면은 단백질이 못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약간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쨌든지 간에 단백질 발현 자체가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 스타트 로스 뮤테이션입니다. 스타트 로스는 전사물의 AUG 게시 코돈에 점돌연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단백질 생산량을 줄이거나 없앤다. 스타트 로스도 넌센스 뮤테이션일까요? 넌센스 코돈이라 그럽니다. 스탑 코돈을. 맞을 거예요. 예. 이네요. 죄송합니다. 넌센스 코돈이라고? 예. 그냥 스탑 코돈이에요. 넌센스 동결 코돈으로 바꿔서 바뀌는 게 넌센스 뮤테이션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넌센스 뮤테이션에 정도 바로바로 알고 있죠. 넌센스 뮤테이션에 스타트 로스 예. 네, 서티시.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뭐라 그럴까 카테고리화하고 특정 상황들을 그런 거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스타트 로스를 넌센스 뮤테이션이라고 한다 라는 말을 봤던 것 같아서 헷갈렸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탑 코돈이 생기는 것만 넌센스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위키피디아를 믿어야죠. 예. 그래서 스탑 코돈이 생겨가지고 짧게 생기는 것 또는 뭐 그런 것들을 넌센스 뮤테이션이라고 하고, 스타트 로스는 전사물의 배식 코돈에 뮤테이션이 생겨서 단백질이 안 생기게 하는 거죠. 아예 습작 자체가 안 되죠. 여기서 단백질 생산량을 줄이거나 없앤다.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얼일이 두 개 있죠. DNA는 한 쌍으로 존재를 합니다. 두 가닥씩 있고 한 쌍으로 존재를 해요. 똑같은 자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퀀스가. 뮤테이션이 없다 그러면. 한쪽에 뮤테이션이 생겨가지고 얘가 스타트 코돈이 없어졌어. 그러면 단백질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스타트 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쪽 원리 괜찮으면은 여기서 단백질이 생기니까 줄어들기만 하는 거겠죠.
또 마찬가지로 앞에 넌센스 뮤테이션 때문에 짧아지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나머지 쪽이 그냥 정상이면은 정상인 것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단백질들 중에 여러 개가 컴플렉스, 똑같은 단백질 여러 개가 컴플렉스 이루어가지고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 몇 개만 뭐 망가져 있어도 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더 있겠죠. 그리고 스탑로스 그냥 말뜻 그대로입니다. 좀 전에 스탑 게인과 스타트 로스가 있다. 이건 또 그렇게 써있네. 잠시만요. 예, 다시 읽어봤는데 예, 스타트 로스도 넌센스 뮤테이션이라고 해요. 아무튼 스탑 로스 같은 경우에는 예, 요거는 넌센스 아닙니다. 이 두 개들은. 그래서 스탑 로스 같은 경우에는 끊겨야 되는데 터미네이션이 트랜슬레이션 터미네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안 멈추면은 더 길게 단백질이 생기겠죠. 그럼 스탑 로스고요. 스타트 게인은 원래 시작 안 되던 자리에서 시작이 되면서 앞쪽으로 더 긴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백질이 없던 자리에서 단백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새로운 그러니까 AUG가 스타트 코돈이죠. AUG가 원래 게시 코돈 근처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공된 트랜스크립트에 포함되면서 라이보좀 결합 자리, 라이보좀 바인딩 사이트 이후에 나타난다면 새 게시 코돈이 번역을 개시할 수 있다. 예상되는 효과로 N-말단에서 그 아미노 터미너스에 아미노산이 추가될 수 있고 트리동 돌연변이도 가능하지만 보통 원래 단백질의 번역을 망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뮤테이션들이 있다는 정도만 뭐 이해를 하시고 뭐 이런 건 뭐 시험 문제 내기 쉽네요. 그죠? 그냥 뭐 비워놓고 뭐가 뭔지 그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SNV 또는 SMP 또는 포인트 뮤테이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자리에서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거가 바뀌면 뮤테이션, 포인트 뮤테이션, 뭐 다양성이면은 베리언트 또는 폴리모피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놈 시퀀싱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베리언트들을 볼 수 있는데요. 딜리션도 볼 수 있고, 뭐 인서션, 팬덤 디플리케이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좀 아쉽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분석을 하면은 요 SNV에만 조금 집중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잡을 수 있을지 결국 퍼즐 같은 거예요. 분석을 한다는 거 퍼즐 같은 건데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지 좀 설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놈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요 세 개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read depth라는 게 있고요. read depth라는 거는 그 각각의 자리들을 얼마나 읽었는가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read depth를 이용을 해서도 딜리션이나 듀플리케이션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딜리션 자리에서는 물론 시퀀스가 안 나오겠죠. 또는 저희 사람은 한 쌍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1번 크로모좀 2개, 2번 크로모좀 2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뎁스가 다 100인데 한 그 블록만 50개예요. 평균적으로. 그럼 거기에 한쪽 얼릴에 그 딜리션이 생겼다. 근데 나머지 한쪽 얼릴은 안 생겼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리드들이 얼라인이 된 대수를 뎁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특정 블록이, 특정 리전이 굉장히 그 듀플리케이션이 생겼거나 앞에 얘기했던 CMV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리드 뎁스가 그 자리에 얼라인된 리드들의 개수가 올라가겠죠. 막 많아지겠죠. 그래서 2배 정도 나오게 되면은 듀플리케이션이겠구나. 3배, 뭐 4배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CMV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리드 뎁스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뎁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들이 뭐 리피트 시퀀스라든지 저번에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멀티플 얼라인먼트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리피트 시퀀스가 있어서 얼라인이 잘 안 되는 자리들일 수도 있고 시퀀스를 저희가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페어드 엔드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페어드 엔드 시퀀싱을 한다 그랬죠. 프래그먼트들을 막 자른 다음에 양쪽 끝에서 읽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드 1과 리드 2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페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SV, Structural Variation이 베리언트가 없다 그러면 그냥 똑같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리에 가서 리드 1과 리드 2가 딱딱 얼라인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딜리션이 있어. 그러면은 리드 1과 리드 2가 얼라인이 된 위치가 굉장히 가깝겠죠. 가깝거나 겹쳐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텐덤 디플리케이션이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쳐다보면은 리드들이 얼라인이 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블 시퀀스 인설션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한 것보다 더 멀리 얼라인이 됐거나 리드 1과 리드 2가 심지어는 인서션 안쪽에 가서 하나가 얼라인이 되고 바깥쪽에는 요 위치죠. 요 안에 가서 하나 얼라인 되고 바깥쪽에 다른 쪽은 뭐 바깥쪽에 얼라인 되면은 그런 것도 인서션의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얼라인이 되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이렇게 얼라인이 돼버리는 이렇게 얼라인이 돼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얘가 뒤집힌 데 안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시퀀스들인데 걔들이 얼라인이 탁탁 이렇게 되면은 트랜스로케이션이겠거니 하는 겁니다. 이게 페어드 리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이 아니라 가장 정확도가 높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스플릿 리드. 그러니까 리드 하나 안에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리드가 스플릿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잘려서 하나는 트랜스로케이션이 생겼을 때 여기를 브레이크 포인트라 그럽니다. 요 위치를 만나는 지점. 거기에 가서 리드가 얼라인이 되면 반은 이쪽으로 가고 반은 저쪽에 가서 붙을 거예요. 그죠? 반은 여기 가서 붙고 반은 여기 가서 붙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딜리션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가서 잘린 부분이 없는 이런 리드들이 생기게 될 거고 이런 스플릿 리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노버 어셈블리라는 게 있어요. 드노버 어셈블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드들 굉장히 시퀀싱을 많이 했어. 그러면은 막 이제 그 리드들을 직접 조립을 막 해가지고 우리가 시퀀스 전체 지놈 시퀀스를 다 만든 다음에 그거를 레퍼런스랑 바로 비교를 해버리면은 그거를 드노버 어셈블리 한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런 걸 거예요, 그죠? 드노버 어셈블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물론 시퀀싱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리드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들을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숏 리드 시퀀싱을 이용을 한 이유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다. 그게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예전에 대학원 처음 들어갔을 때 왜 리드 랭스 짧은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긴 거 그때도 뭐 팩바이오 이제 막 갓 나오고 있었어요. 2012년 정도 그랬는데 숏리드 시퀀싱의 장점을 자꾸 저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긴 게 더 좋아요. 값이 싸니까. 그래서 다른 식으로 또 표현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같은 얘기예요. 딜리션이 있으면 이렇게 딜리션이 있으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먼 거리에 얼라인이 여기 되고 리드원이 여기 됐어. 여기가 만 베이스 페어 정도 떨어져 있어. 실제 프래그먼트 만 베이스 페어나 되는 거를 우리가 그 시퀀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 베이스나 되는 프래그먼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딜리션도 잡을 수 있고 인서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그러면 그 사이에 페어드 정보를 가지고 하면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가 온라인이 됐다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인서션의 그 증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죠? 플릿 리드가 필요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터스퍼스드 디플리케이션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퍼즐 맞추기처럼 잘 보시면서 뭐라 그럴까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기 좋죠. 그림 하나 주면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얼라인이 됐으면 뭘까요? 뭐 이런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식으로 또 다른 그림도 하나 더 그려봤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그림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는 스플릿 리드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딜리션이 있으면 리드가 여기 이렇게 얼라인이 된다. 얘 딜리션이 생기게 된다. 인서션이 있으면 이렇게 이쪽에 가서 온라인이 되는 거 요만큼 하나씩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뮤테이션, 볼 수 있는 베리언트의 종류에는 딜리션, 인서션, 인버전, 듀플리케이션, 그리고 ITX, 트랜스로케이션, 이건 인터크로모조멀 트랜스로케이션인가요? 그리고 CTX, 네. 인트라 크로모조멀 트랜스크립션, 트랜스로케이션, 인터크로모조멀 트랜스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크로모좀 A와 B가 붙어버린 거죠. 인트라 크로모조멀 트랜스로케이션이고 같은 크로모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잘려서 막 붙고 난리가 나는 일. 보통 튜머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암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베리언트 또는 뮤테이션들인데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한 10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암 연구를 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또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돌연변이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크로모플렉시 그리고 크로모스립시스가 있어요. 크로모스립시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크로모점이 막 잘린 다음에 막 작은 조각으로 잘린 다음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작게 작게. 다시 재조합이 되는데 순서가 막 바뀐 겁니다. 그리고 크로모플렉시는 좀 크로모스립시스보다는 덜 작게 잘리면서 다른 크로모점들끼리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크로모플렉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튜머, 암이죠. 암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로모스립시스 좀 더 크로모플렉시도 비슷한데 크로모스립시스 좀 더 이해가 잘 될 만한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가 막 잘린 다음에 이 순서가 바뀌는 심지어는 막 여기 듀플리케이션도 생기죠. 그리고 막 없어지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뭐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서큘러 폼으로 DNA가 생기는 거 있고 더블 미닛이라 그러고 뭐 별의별 일이 암이 되면서 온갖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암 같은 경우에는 지노믹 디지즈다. 뭐 이렇게 DNA가 망가져서 생기는 질병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언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놈 시퀀싱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이론 설명은 멈추도록 하고 저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저 뭐죠? 갤럭시 생각이 잘 안 나요. 말들이. 갤럭시 분석, 갤럭시에서 나왔던 분석을 다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에 앞서서 저희 이 IGV 너무 많네요. 보고 싶은데 이 IGV를 다운로드를 받고 인스톨을 해주세요. 뭐 다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이런 게 IGV를 쓰면은 훨씬 용이한 것 같아요. IGV는 IGV라고 구글에다가 웹 버전도 있죠. 웹 베이스도 있는데 갤럭시에서 쓰기 힘들더라고요. IGV라고 쓰면은 구글에 Integrative Genomics Viewer 종합적으로 지노믹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시각화하는 그런 툴입니다. 다운로드 가셔서 본인 OS에 맞춰서 자바 인클루디드를 받으시면 자바 따로 인스톨 안 하셔도 되겠죠. 윈도우 쓰시면 이거, 맥OS 쓰시면 이거, 리눅스 쓰시면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GV를 처음부터 한번 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인스톨 다 하셨다고
하셨으면 IGB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GB를 여셨으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은 아마도 여러분들 처음에 키시면은 뭐 휴먼 지놈이나 마우스나로 디폴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지놈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열어주셔야 돼요.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 만약에 없으면 뭐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치킨도 있고 캣도 있고 도그도 있고 개도 있고 뭐 사람도 뭐 레퍼런스 뭐 업데이트 계속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종류가 있고 herpes 바이러스도 있고 막 있는데 여기다 SARS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누르시고 OK 하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지놈 저는 이미 열려져 있기 됩니다. 얘는 29KB 29,000 베이스 페어예요. 레퍼런스. 굉장히 작죠. 사람은 30억 베이스 페어가 넘는다 그랬어요. 29,815 베이스 페어? 815쯤 되네요. 예, 29,815 베이스 페어. 저는 여기 밑에 요거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포지션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G를 누르시면 그 G 어노테이션을 또 시켜줘 놨어요. G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핸드 하면은 G 있는 위치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G인 유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서큘라 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겨 있는 DNA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죠. 04512 이렇게 한번 예, 041512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큘라 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끊겨서 이쪽까지 연결이 되는 유전자들도 있고 유전자들을 위치랑 이름들을 막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뭐 자세한 설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게 저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레퍼런스 지놈이고 자 이거는 옆으로 치워놓고 갤럭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갤럭시가 use galaxy.or.au 오스트레일리아죠. 우리 호주 하고 있습니다.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은 지난번에 끝까지 다 따라 하셨으면 멀티큐시까지 다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숙제들도 다 잘 보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아이디 두 개를 써서 이 아이디가 아니에요. 뭐, 예. 숙제 잘 갔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물어보신 분들은 일단 다 잘 왔습니다. 여기에 숙제들을 다 받아서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열심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제가 하던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제일 처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들을 이제 지난주에는 그냥 돌려본 거죠. 뭐 똑같은 일을 해주는 분석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리눅스 환경에서 한다. 근데 컴퓨터 환경에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이런 웹 베이스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그러면은 뭐 하면서 설명도 막 했었죠. 리얼라인, 이 온라인에서는 거의가 아니죠. 뭐 온라인 부분에서는 끝입니다. 이 온라인된 리드를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두 개 있었죠. 샘플이 1195410이랑 12733-957 이것들 이렇게 누르시면은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다시 할게요. 리얼라인 리즈 온 콜렉션 뭐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얼라인 된 리드들 클릭을 하시면
샘플 2개 클릭하시면 얘들이 이제 얼라인된 뱀 파일이에요. 얘들을 display with igv local 눌러주시면 지금 로딩이 되고 있죠. 두 번째 것도 igv로 킬게요. 나왔죠, 뭐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것도 지금 열심히 얘가 로딩을 하고 있어요. 로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온라인이 돼 있는 겁니다. 레퍼런스에다가 막 보시면은 막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시퀀싱 에러일 수도 있고 정말로 그 이 바이러스가 그 자리에 특정 뮤테이션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바이러스가 하나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빨갛게 전부 다 빨갛죠 리드들이. 이런 자리들이 SNP 또는 SNV들일 겁니다.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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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얘는 파란색. 자, 얘네 둘이 그리고 요 11 얘가 먼저 올리는 거야. 14, 46. 119-54-102, 12733-957. 예. 아무튼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가 있습니다. 둘이 같이 가지고 있는 SNV가 있는가 하면 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스닙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자리 그냥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이 안에 아무 자리나 클릭을 하시면 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같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리드를 통해서 그 특정 자리를 몇 번 읽었는가 302번, 298번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를 위쪽을 이렇게 하면은 주민이 막 돼요. 그러면 베리언트가 있는 자리를 할래요. 여기 베리언트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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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퀀스 이걸 위로 갖고 와요. 보시면은 이 자리에 원래 C입니다. 근데 C가 T로 변한 거예요. TTTTTTTT.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또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C 막 나오고 그래서 레퍼런스 C인데 360번 읽었고 전부 다 T였어. 얘도 밑에 있는 거죠. 지금은 레퍼런스는 C인데 433번 읽었고 433개 전부 다 T였어. 그리고 얘는 여기 요 리드 보시면은 얘는 딜리션도 하나 나온 리드가 있었네요. 근데 저거는 뭐 시퀀싱 에러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겁니다. 얘는 뭐 여기 A도 있고 여기 또 그냥 여기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A가 한 개 보였죠? 저희 제 눈에는. 야 이거 와. 답답하네. 예. 요 자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364번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개 A였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온라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 스닙도 볼 수 있고 아까 뭐 리드가 어떤 식으로 온라인이 됐는지 뭐 중간이 잘려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딜리션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일단 스닙 정보를 가지고 한번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실제 리드들 다 보여주는데 이거는 지울게요. 왜냐하면 머리 아프니까. 뭐라? 다 지운 거니 위에 있는 것만 지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리무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두 개를 놓고 보시면은 됩니다. 아, 혹시라도 잘 못 따라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슬라이드. 혹시라도 이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온라인이랑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다 해서 올려놨어요. 요거를 로드를 하는 방법을 일단 뱀 파일을 요 주소를 카피를 하시고 파일 로드 URL 파일에다가 요거 넣고 인덱스를 또 카피 인덱스에다가 넣고 두 번째 파일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너 왜 로드 안 하니? 항상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저처럼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igv.org/app에 가셔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트랙에 URL 분명히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건데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있어요. 인덱스라는 건 말 그대로 뱀 파일에서 쉽게 파일 위치 같은 거 찾으려고 만들어준 인덱스예요. 되죠? 그죠? 주민을 해야 볼 수, 방금 보셨, 지금 레퍼런스를 H2로 해놨어요. 지놈을 코로나 바이러스 보시고, 두 번째 파일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잘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안 하셨거나 못하신 분이면 이렇게 해서 뱀 파일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타이틀을 쓰고 싶다. 대도로 할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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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쨌든지 간에 얘도 뭐 진화를 하는 어떤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금 쉐어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어느 점에서 얘들이 계속해서 그 살아오다가 뭐 갈라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갈라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여기에 뮤테이션이 생긴 애가 계속해서 퍼져나간 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 뮤테이션이 생겨서 생기고 퍼져나갔고 얘는 여기도 생겼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하면 ancestry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인간의 기원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그러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예, 얘기가 새해 없고요. 한 게 뒤로 가서 보면은 콜 베리언츠 그죠? 로우 프리퀀스 프릭 뭐 그거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베리언트 콜을 했습니다. 에로 FREQ 뭐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베리언트 콜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들도 한번 볼게요. VCF라는 파일입니다. 베리언트 콜 포맷 뭐 그런 파일이에요. 뱀 파일은 셈 파일을 바이너리로 바꾼 거고, 셈 파일은 시퀀싱 뭐 얼라인먼트 매핑 포맷 뭐 그런 거라 그랬죠. 셈 포맷 이런 포맷 오면 시퀀스 얼라인먼트 맵 포맷을 셈이라 그럽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냥 파일 이름이에요. 근데 베리언트 콜을 하면 베리언트 콜 포맷을 파일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여기서 바로 한번 볼게요. 뷰 데이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보통 샵이 붙어 있는 것들은 헤더고요. 그냥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를 잘 읽으면 이 파일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1195410이 이 샘플에서는 이 포지션들에서 베리언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84번 포지션 한번 가보도록 하죠. 84번 포지션에 정말로 그게 있는지. 84. 예. 잠깐만요. 이게 크로모좀 이름 84이고요. 이 앞에 거를 넣어줘야 돼요. 크로모좀이 하나만 있으면 안 넣어도 될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84번째 자리. 여기를 보면은 포지션이 나온다 그랬죠. 84에 C가 T로 바뀌었죠. 우리 아까 그리고 뭐라 그랬었죠? C to T가 트랜지션 많이 생긴다 그랬죠. 특히나 C to T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C에서 T로 스폰테니어스하게 자연적으로 뮤테이션이 잘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연구를 하다 보면 C에서 T로 변한 게 많은데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자, 좀 전에 그 첫 번째 샘플에 이 자리에 뮤테이션이 있다라고 베리언트 콜을 해줬었죠. 그죠? 딴 것도 한번 볼까요? 160번째 자리. G가 T로 변했어요. 160번째 자리 가면. 정말 그런지 정말 잘 잡아줬는지. 자, 160번째 자리. 8, 9, 10. 이 자리죠. G가 T로 변했다는데. 자, 보면은 클릭을 해보면은, 자, 저희 눈엔 지금 안 보이지만 254개 중에 10개가 T로 변했어요. 그래서 G2T 컨버전으로 그 G2T 뮤테이션으로 콜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 많이 보이진 않죠. 이런 건 뮤테이션일 거예요, 아마. 그죠? 대부분 G인데 아니면은 뭐 다른데 비슷한 시퀀스가 있어서 에러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파일 포맷을 VCF라 그래요. 이것들도 저희 IGV에다가 바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위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그렇죠? 실망스러워. 밴데메. 이 친구를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때는 다운로드를 받으면 돼요.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거 두 개 다 1195410 헷갈리니까 1195410 얘도 다운로드를 받은 12733-957.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베리언트 콜 포맷을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얘가 베리언트 있는 자리들을 다 뽑아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IGB에다가 좀 전에 그 VCF 파일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예. 첫 번째 파일. 얘도 같은 자리에 뮤테이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VCF도 바로 어느 자리에서 뮤테이션 콜이 됐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베리언트들이 있었구나. 얘는 뭐지? 인델. 예.
이 자리에 인델이 있었다 그럽니다. 예, 딜리션이 있었대요.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베리언트가 나온 자리들 VCF로 뽑아서 특정 프로그램에서 아 여기에 스닙이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인델이 있는 것 같아, 여기에 트랜스로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사용했던 에로 FREQ 로우 프릭이라는 프로그램이 그걸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뭐를 사용을 했었죠? 풀베리언트 했고, 그리고 SNP EFF라는 걸 사용을 해서 얘로는 우리가 보기 쉽게 예. SNP EFF는 앞에 얘기했던 얘들이 한번 보면 되죠. 얘들이 얼마나 그 어노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얘들. 이펙트 여기 인터지닉이고 그런 정보들을 앞에 거엔 인터지닉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없죠. 여기는 없죠. 근데 어노테이션을 그 펑셔널한 그런 어노테이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SNP EFF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보들을 더 넣어주는 거죠. 뭐 큰 차이는 없다. 예. 그리고 여기에 뭐 미스센스 베리언트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놨죠. 탑 게인 어떤 효과가 있는지 뮤테이션이 생기면은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그 어노테이션을 해주는 게 요 SNP EFF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줬던 게 SNP SIFT SNPShift라는 프로그램을 썼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펙트가 심하다. 인터진이고 뭐 얘는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이고 여러 가지 딜리션이고 디스턴스 뮤테이션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자세히는 더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쭉 얻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미 어느 정도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그 의미 부여를 우리가 해줬죠. 얘가 어떤 식으로 뭐 단백질에 영향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도 했는데 포퓰레이션 레벨에서도 저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뭐 VCF 전에 우리 샘 파일 뭐 얘기를 할 때도 그 샘 파일 뭐 실제 매뉴얼도 있고 그렇다 그랬죠. 뭐 VCF 파일은 베리언트 콜한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슬라이드 안에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매뉴얼이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매뉴얼들 다 읽고 각각의 의미가 뭔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아셔야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VCF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사스 우리가 코로나 베리언트들을 가지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뮤테이션의 역사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제가 2개를 올려놨는데요. 요것들 또 전부 다 뭐 갤럭시에서 갤럭시 안에 매뉴얼 안에도 요 링크들이 있을 거예요. 요것들은 요 링크는 갤럭시 안에 있었고 두 번째 링크는 없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 개들을 다 모아서 어떤 식으로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도 종들이 막 생기면서 걔들이 막 뻗어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는 베리언트를 보면
뭐 언제쯤 갈라져 나오는지, 어디서 발생이 됐다라고 추정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29,000 몇백 베이스 페어 정도의 어느 자리에 뮤테이션이 많이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두 번째 링크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자, 요거예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열고 이렇게 열고 IGB로 해볼게요. 자, 자, 그러면은 뭘 해볼까? 자,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놓고 자, 오른쪽에 지도가 있고요. 그죠? 28,960번째 있는 이거 말고 저희 정보 가지고 보면은 지금 요 자리 요 자리를 봅시다. 요 자리를 볼게요. 여기는 여기는 6,730번째 자리입니다. 그죠? 밑에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 요 자리 여러분들도 똑같은 걸 하고 계실 거라고 있습니다. 뭐 아무데나 보시면 돼요, 사실. 예, 근데 6,730번째 자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6,730 넣고 엔터 하면은 얘들이 C도 있고 T도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올리면은 C가 있는 애들 커지고 T가 있는 애들 커져요. 자, 이거를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렀더니 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막 여기저기 퍼지는 게 보이죠. 그죠?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가 나고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난리가 나. 그러다가 바로 쭉 생기다가 쭉 퍼지고 있어. 그러다가 바로 이 순간 브라질에서 그 노란색에 안 나왔나? 막 하다가 지금 바로 이 순간 그죠? 피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죠? 예, 브라질에서 T를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T를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T를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또 베네수엘라 T를 가진 애들이 갑자기 다시 생겨서 그 다음에 갑자기 아루바 어디야? 여기 요 동네에서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해요. 브라질에서 막 퍼지면서 그로 가기 시작을 한 거겠죠. 그래서 뭐 또 막 생겨요. 막 생겨. T를 가진 애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 전 세계에. 그죠? 그 T를 가진 애들은 그러니까 요 정보 우리가 처음에 알게 된 위치는 브라질이었습니다. 그죠? 아닌가? 브라질이 아니네. 여기. 네, 브라질 맞네. 브라질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요 T를 가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을 한다. 그 위치에 6,730번째 위치에 하면 아마 걔는 브라질에서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뮤테이션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영국발 변이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딴 자리도 한번 볼게요. 제가 재밌으니까. 어, 되게 재밌는 자리를 하나 봤었는데 저는 못 찍겠는데. 여기 이 자리 여기는 현장에 봤었는데 이게 뭐 다 둘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죠. 여기는 3037번째 자리
3037, 3037 번째짜리 클릭하면은 얘는 베리언트가 더 많아요. 그죠? 원래 C였는데 T로 변했어. 시작을 해보죠. 거의 시작과 동시에 생기죠. 여기 어디냐? 얘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처음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애가 오히려 그 와일드 타입이었던 애보다 얘는 더 많아졌어요. 전 세계로 둘 다 막 퍼져나가는데 T 베리언트를 가진 애가 더 널리 퍼져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무조건 그 자리에 T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전부 다 걔한테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재밌죠? 여러분들도 다 해보세요. 여기 뭐 보는 방식 바꿀 수 있어요. 보는 방식도 뭐 라디알 이런 거 바꿀 수도 있어요. 약간 신기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더라. 하나만 더 볼게요.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온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뭐 실험실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계속 인펙션을 시키면서 베리언트가 쌓여가는 속도라든지 뭐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에 28,960. 저 같은 경우에도 쥐한테 요즘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쥐한테 계속 열심히 접종을 시키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도 해보고 있긴 한데 연구라는 게 그렇지만 생각처럼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얘도 피가 어느 순간에 생기죠. 이거는 뭐 반대로 한번 가다가 얘는 많이 퍼지지 않은 거예요. 예, 많이 안 퍼졌는데 하필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바레인에서 한- 바레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배경 지식을 설명을 저번 시간에 했나?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보스턴 쪽에서 그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채취를 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된 환자들한테 채취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퀀싱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때 실험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바레인에서 한 케이스 발견, 여기저기 있네요.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저기 퍼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더,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이런 것도 더 하고, 그런 예시도 더 보여드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어,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제가 뭐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더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지놈 시퀀싱 부분은 이쯤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RNA 시퀀싱 분석하는 거 저희 숙련된 조기호 선생님의 설명 들으시면서 전부 다 실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 저한테 잊지 말고 숙제입니다. 숙제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 저한테 전부 다 쉐어를 해주시고 ds3 at uos.ac.kr로 바로 요 주소로 쉐어를 해주시고 뭐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뭐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건 여기까지고 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